이제 올해도 한 2달 남겨뒀습니다. 마무리 전략과 내년에 대비하는 전략.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루하루 시장에 적응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오늘 시장 얘기 다뤄볼게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첫 번째는 앞서 저희가 시청자분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질문으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삼성전자 지금 이익 실현할까요? 라는 걸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인데 수익 구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분에게 답변을 주실지 말씀해 주세요. 대단한 실력자이신 것 저희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실력자세요. 네. 일단은 수익 실현에 대해서 삼성전자로 요런 데디킷 바운스를 이용한 플레이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플레이의 매매를 원하신다면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훈련을 오히려 몸에 배시고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보다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민되실 정도로 정말 최저가에 사셔서 다른 걸 사는 게 낫지 않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은 어저께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는 좀 다른 반도체 소부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자를 운용하고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이 정도 플레이를 하는 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차라리 소부장으로 가면은 심리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적, 심리적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지만 전자로 이 정도 플레이를 하려고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큰 그림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시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투자 전략만 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시장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 국채가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인 이직과 관련돼서 예상치보다 좀 낮아지니까 그래 경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 그래야지 라는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이슈 속에서 미국 국채는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갔고 거기에 우리 시장은 개별적으로 어저께 장 막판에 금투세 폐지안에 대한 상정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개별적인 호재까지도 좀 하나 더해져서 한국만의 호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좀 한국 시장에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참 헷갈리는 날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장을 살펴보면 미국장은 좋았죠. 나스닥 사상 최고치 뚫 구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제 논리로서 앞으로 통화 정책, 지금까지는 재정 정책이었고 앞으로 통화 정책을 위해서 또 한 번의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미국 시장 논리입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는 알파벳은 실적이 좋다라는 걸로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고 AMD는 이거 기사 잘 찾아보셔야 돼요. 실적 어닝 쇼크 났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실적은 눈높이만큼 나왔어요.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만큼 못 미친다. 이것도 좀 억지 아닌가요? 월가 예상치가 75억 5달러, 75억 5천, 예, 그렇죠. 75.5억 달러거든요. 중간값이 75억 달러였죠. 그렇죠. 네. 70에서 78억 달러였는데 얘네 안 돼, 틀렸어라고 말하면서 빠지는 거는 조금 과잉 액션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데이터 센터는 또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잉 액션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AMD가 중국행과 관련돼서 조금 부담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앞서서 좀 억지스러운 뉴스를 좀 더 누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서는 미국 나스닥 반도체는 올랐는데 AMD는 두드러 맞았었다. 어제 먼저 올랐었다 한다면 조금 중간 정도 이상을 오늘 높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이틀 동안 그동안 판 거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작지만 그래도 안 팔아준 게 어디냐. 이틀 연속 매수가 얼마만이냐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리고 매수한 물량 대비 반등폭은 괜찮았죠.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는 일단은 카더라썰로 나온 시장에 돌아다니는 뉴스들은 엔비디아 퀄 통과해서 이제는 빨리 해주길 바란다 이런 것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반대로 얘기했었을 때
HBM에 대한 뭐 악재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 피크아웃 논란, 거기에 이재용 회장님의 오퍼레이션 리스크까지 뭐 재판과 관련돼서 모든 악재가 다 이제 충분히 반영되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수급의 변화에도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PBR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로 봤었을 때 지금의 주가는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반전을 만들 때 이런 모양은 아직은 확신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장은 뭐 뾰족한 저만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냥 바닥이 싸다. 지금 이 자리가 싼 자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것과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싼 가격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의 나스닥이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좋았다라는 것은 오늘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쪽이 좋아질 수 있는 데는 좀 시야를 넓혀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의 바닥 다지기에 대한 공감도는 올라가나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힘이 모이긴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계속 놓고 보는 게 시소 역할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HBM 밸류체인 진영입니다. 이쪽은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멈추자마자 기가 막히게 이거를 연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앞서 김민진 차장님은 그래도 아직 하이닉스 쪽에 더 힘을 실어주셨거든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다라는 것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TSMC라든가 예를 들면 이쪽 실적이 좋아서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라인이잖아요. 거기에 끼어있는 것이 이제 에이징랜드고요. 이 TSMC와 에이징랜드가 보여준 주가의 흐름 대비 하이닉스는 더 가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무거움도 같이 갖고 있으려고 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너라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도 되는데 자기는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은 시장에 충분해서 반영이 됐는데 주가의 흐름은 엔비디아의 무거움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삼성전자가 첫 반등을 주었을 때 저 엔비디아 쪽에 퀄 통과가 되는 거나 엔비디아 쪽에서 요청이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막 이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뭐 한두 번 나온 뉴스가 아니지만 그때 하이닉스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빠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결국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 기다리는 뉴스가 지치긴 지쳤지만 삼성전자가 이쪽에 대한 HBM형에 대한 성공적인 시나리오 뉴스를 기다린다고 했었을 때 하이닉스에는 그 뉴스가 악재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다소 부담 요인이라서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릴 이유는 없는 상황이지만 좀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만한 기술적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될 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계에서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싼 주식을 사려고 하는 시야가 한번 시그널이 떴기 때문이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반도체 대형주로 포트를 짜신다면 삼성전자랑 TSMC를 갖고 계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포트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면 부채장수, 우산장수처럼 하나 좋을 때 하나 안 좋고 이럴 수 있으니 차라리 삼전의 싼 삼전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TSMC 이 두 포트로 갖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TSMC 말고 그럼 삼전과 에이징랜드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에이징랜드는 TSMC가 좋은 것에 대한 소부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탄력도 있는 종목이잖아요. 에이징랜드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 대응으로 에이징랜드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냥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으로 약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증시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약간 애국심을 너무 지나치게 갖는 것도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요즘 하기는 합니다. 그냥 항상 국내 주식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네.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해외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찾아보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항공우주도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주셨긴 했는데 이제 후발대 느낌으로 출발해서 나름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방산주들은
뭐 방산주를 둘러싼 여건에서 거의 나쁜 게 없는 요즘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뉴스적으로는 계속 이제 이쪽을 자극시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양쪽 사이드로 참전한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방산 섹터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자기의 매력도를 잘 지켜나가고 자기의 주가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주가들의 탑 종목들의 기간 조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탑픽 종목은 탑픽이 아니라 대장 종목군의 라인이 있는 것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고요. 여기서 매수하기는 솔직히 심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군 주자로 출발하는 것이 현대 로템이고 지난주 저희가 월요일 방송 마감 방송에서는 종목만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이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콕 집어서 다음 주자로서 현대 로템의 다음 주자로서 한국항공우주를 눈여겨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의 저를 방송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려고 그랬는지 한국항공우주가 따뜻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좋은 것은 앞으로 중동향, 필리핀향 이제 1차적으로 탱크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투기도 이제 앞으로 수출이 계속 기대가 되는데 중동뿐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도 FA50에 대한 수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앞으로 뒤따를 뭐 수리 부속품이라든가 업그레이드 물량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충분히 이 자리는 방산의 다음 주자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성장 밸류를 준다면 지금은 방산으로만 보지만 성장 밸류를 준다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마음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주항공과 UAE과 관련된 이런 성장의 날개들도 있다. 그렇다고 봤었을 때 앞으로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이어질 수주에 관련된 뉴스 기대감이 반영되기엔 충분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것이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항공우주 보초병을 보내고 돌파하시면 들어갑시다라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돌파할 시도를 하는 첫 캔들이 등장하지 않았나. 수급도 너무 좋네요. 돌파는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항공우주가 돌파한다면 같이 봐야 될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데요? 네,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 네. 방산인데 너만 못 가라고 한다. 하나시스템이라는 별명에. 그렇죠. 항공우주가 가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서 이제는 항공우주가 돌파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시스템을 그 관심 종목 밑에 붙여놓고 같이 보셔도 될 자리입니다. 이 감시정찰, 지휘통제, 항공전자, 해양시스템, 위성산업 해가지고 레이더 시스템 뭐 공구 반산에 들어가는 이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지역에서 무인화가 트렌드잖아요. 이제는 뭐 드론 떠다니고 그다음에 사람도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이더로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외도 통신 위성 플러스 합쳐가지고 우주 그다음에 항공, 방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함께 싸잡아 묶었을 때 항공우주와 함께 동생격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지금 주봉으로 봤었을 때 아주 기간 조정을 두 종목 다 예쁘게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돌파할 때 이제 추세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릴 때가 아닌가. 째려보는 순간인 그렇죠. 거죠. 매우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 드론, 우주항공까지도 추가적인 성장 날개 동력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항공우주의 돌파,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의 함께 동반 상승 랠리 예의주시해 봅시다. 네. 거래가 강하게 실리며 돌파를 해주길 예의주시할 한국항공우주 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하나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방산에 네. 대한 내용 갈무리하고요. 당신의 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네. 제가 이틀간 함 차장님이 10월 23, 1군, 2군, 3군에서 3군 진영으로서 지금 봐야 될 종목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종목을 시간 외에서 시세가 나면서 이제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드렸는데 어제 와, 속 시원하게 그간에 못 갔던 걸 좀 많이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떡할까요? 일단은 홀드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어저께 상승했던 이슈가 대단하게 큰 이슈가 아니었고 이제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프리카에서 지금 콜레라 환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 본심을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다음 주자의 의심이 커서 그냥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앞으로 여름 시절 때 여름철에 한번 아프리카 콜레라에 관련돼서 한번 지켜보실 만한 뉴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뜬금없이 이제는 바이오 시장이 좋다라는 것과 섹터의 확산군 속에서 그냥 그 뉴스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차트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산을 만들었다가 꾸준한 이렇게 완만한 언덕을 만들면 그냥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 차트인데 과거에도 이 차트를 제가 과거에도 한번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MC넥스랑 KT 서브마린, 지금은 이제 LS 마린 솔루션인데 과거에 산을 만들고 언덕을 만들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그 언덕이라는 것이 마지막 매물, 그 언덕이라는 특징이 단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는 좋아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매수는 쉽지는 않거든요. 호가도 좀 살짝 얄팍하기 때문에 매수는 쉽지 않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 제가 생각했던 뉴스보다는 좀 뻔한 뉴스였고 뻔한 뉴스의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내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바이오 섹터의 다음 주자를 찾고 다음 종목을 찾는 데는 충분한 그런 타이밍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상한가를 말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라는 점. 하지만 충분히 뚱뚱한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것을 추세로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종목군들이 뭔지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바이오가 조정을 확 주었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매수를 지금 바이오 대장은 이제는 리가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캠이 총대장, 그 다음 이제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자로서 조정 시 매수가 함께 있는 것이 탑라인들이 역시 여전히 한올바이오, 뭐 ABL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시야를 넓혀서 조금 아랫단으로 내려온다면 큐리옥스 바이오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3군이었어요. 네, 세포 분석 자동화 관련돼서 이번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다. 글로벌 빅파마 20곳 중에 18곳에 납품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팔아먹을 수 있을 만한 기대 장비군들이 좀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바이오 섹터가 좋고 섹터 종목의 확산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것. 그다음에 조정을 매수를 한다면 여전히 비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줬네 한다고 했었을 때 D&D 파마텍은 지금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시간 관계상 종목으로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1군, 2군 그리고 3군 확대 종목군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순간 열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탑픽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함정남 차장님이 이제 상반기부터 바이오 특집을 많이 하시면서 바이오 진영의 투자 논리를 많이 짜주셨어요. 그때 앞단에 대장으로 놓고 볼 종목들이 1군, 거기서 옹기 확산이 나타나면서 관심 받은 게 2군, 최근 들어서 이제 째려볼 만한 차트를 형성하는 게 확대 후보군. 이렇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처럼 차트 패턴이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외우기 쉽게 이제 백두산 이후 진달래 동산. 그러니까 급격한 산 만들고 이제 살짝의 언덕을 만들어가는 차트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을 오늘 주목할 섹터로 얘기해 주셨는데 알파벳 쪽에서 마지막에 이제 웨이모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율주행 궁금했는데. 테슬라 반등이 좋았잖아요. 한국은 2차 전지도 못 가고 자율주행도 못 갔습니다. 좀 억울한 감이 있는데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금투세 핑계 대는 것도 제 입으로도 좀 지치긴 한데 여러분 지금 예민하게 보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뉴스가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한국 시장이 빠르게 변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섣부른 기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입방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대주주 과세를 유예한다고 했었을 때 전 세계 증시에서 탑라인 쪽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증시 반등 상승세가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안테나 촉을 바짝 세워놓고 좀
좀 집중해야 될 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올라올 때 자율주행도 못 가고 2,000원도 못 갔다. 좀 억울한데? 그럼 한국 증시에 좀 악재로 눌려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지수는 지금 눌릴 때까지 눌린 것 같아요. 환율이 1,400원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이제 당국에서도 방어 들어오는 위치까지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율주행은 조금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 반응을 안 하니 자율주행 플러스 다른 자기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원래는 제목이 자율주행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두 종목만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슈어소프트테크 하실 거죠? 그렇죠. 10월에 말씀 네. 주셨던 기존의 맞습니다. 종목들.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첫 번째는 스마트 레이더스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이고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제 자율주행 스쿨버스에 이제 하는데 그 스쿨버스에 동사 레이더가 채택이 된다라는 점, 로보택시의 4D 이미징 여기에도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카메라 센서 4D 센서가 이번에 무인 드론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하고 무서운지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방산이 될 것 같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고신뢰, 고위험에 들어가는 굉장히 고단화된 게 들어서 정밀한 검증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센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쪽도 같이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자동차, 현대차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 기본 그림인데 여기 앞으로 우리가 아주 섬세해야 돼서 오차의 범위를 극단으로 줄여야 되는 산업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방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겠거니와 거기에 원전에서도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시야를 자율주행 플러스 알파의 시선을 높여가 볼 수 있을 만한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플러스 알파의 두 종목 한 번 더 체크 받았습니다. 동신부님이 이제 큐로셀 여쭤보시는데 아마도 애플론 큐로셀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는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고 제가 함 차장님께 따로 듣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써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